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 경제학회에서 이제 여러 참석자들이 미국 금리를 2.5에서 3%까지 올려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저렇게 하면 자산시장 붕괴되고 이자 급증이 우려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미 경제학회에서 핵심 주제가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요즘에 작년 대비,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보면은 6에서 7%의 상승하는 물가가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주제를 가지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의견들 한번 보겠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했다고 하는 글렌 하버드 콜럼비아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은 이제 정치적 문제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12월 고용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3.9%까지 떨어진 만큼 연준은 이제 총 수요를 낮추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연준의 내용을 보면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킨 거는 매우 어려운데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완화될 거로 예측하는 것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연준은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완전 고용과 이제 물가 안정인데, 지금 이제 고용 부분은 실업률이 이제 3.9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물가가 워낙 오르니 이제 포커스를 물가 쪽으로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하는데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좀 더 하니 주식시장이 요즘 충격을 좀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중에는 이제 존 테일러 스탠퍼드 교수는 이제 연준 말고요, 정부가 돈 지급을 많이 하면서 가계 가처분 소득 늘었는데 실질 소비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그래서 정부 돈 풀기가 효과가 없었다, 물가만 자극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말에 인플레이션이 2%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지금 6, 7%가 계속 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금리는 3%가 돼야 한다. 근데 참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시장은 참 고려하지 않는 듯한 발언이라 좀 아쉽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본인들만의 논리를 통해서 좀 하는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소리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 보면 이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머 하버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현재 이미 연준의 목표치를 넘었으니까 물가가 좀 그렇다라는 정도죠. 잠시만요. 그 다음에 윤 테인스 US 버클리 경제학과 교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상승하고 있고 수요가 서비스에서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 수요 공급 불일치와 임금 인상 압력에 올해 물가가 3.5에서 4.5% 수준이 될 것 같다. 6, 7%에서 내려오겠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
예상을 하고 있네요, 이분이. 그래서 2.5%까지 올려야 한다. 아, 참 무섭습니다. 예, 주식시장이 참 힘들겠네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긴축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는 반론도 있죠. 지금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고착화되는 것. 여러 제약이 있으면 나는 중앙은행들이 과거에 비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본다. 긴축을 반대하는 정치권 압력이 있을 거고, 자산시장 과도한 개입, 금리 상승 시 연방정부 부담 증가, 유동성. 자산시장이 차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면 나스닥은 더 그렇다 하면서 지금 미국의 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125%까지 이며 이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 상황보다 급격히 증가한다.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이제 설전을 주고받았는데, 코로나 위기에 정부의 백신 투자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하면서 이제 정부의 확장 정책 조금 더 재정을 쓰라. 이거 백신뿐만 아니라요. 근데 서머스 전 장관은 통화 정책의 필요성을 좀 더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면서 이제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보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래서 연준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만의 논리를 갖고 이렇다인데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기사 더 보겠습니다. CNBC에서 이제 미 물가 조금 더 오른다라고 하면서 정점이 근접한 듯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 소비자 물가 이제 지수 추이 보면은 지금 정말 많이 올랐죠. 6.8% 전년 동월 대비. 지금 이제 중요한 물가 지표 두 개가 곧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이런 부분이 나올 거고요. 지금 참 많이 올랐죠. 보면은 이제 지난달에 CPI가 이제 지난해 동월보다 7% 많이 올랐죠. 92년 이후 가장 높은 오름폭. 그다음에 에너지 식료품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하면 근원 CPI라는 것도 5.4%나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연준은 7%의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고착화되는 걸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 CPI 발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곧 발표될 것까지 보고 해야겠지만 연준이 워낙 자기네가 완전 고용과 이제 물가 안정의 목표에서 지금 이 물가 때문에 혹시나 고용까지 영향을 줄까 해서 이제 금리를 좀 더 긴축적으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주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올해도록 높은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 금리를 더 올릴 거,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좀 긴축 부분에서 좀 그랬죠. 곧 발표될 이 부분 보고 한번 주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